코인 왕자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을 좀 잘 줬었죠. 2,900만 원까지 줬다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밀려도 상관이 없는 게 지금 5일째 상승이라서 오히려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가 버리면은 부작용이 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조정을 받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좀 2,800 돌파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탄력을 잘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본다면 다음 주까지 3,000 정도 자리를 좀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2,800 이후에 조정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6월과 7월 사이에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6월 달에는 이렇게 좀 반등 준 자리 있죠. 반등 준 자리인데 여기를 이렇게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7월 들어와서는 여기를 좀 봐야 되는데, 거래까지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이때도 가격은 계속 올라갔거든요. 한 25일에서 26일까지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 거래는 또 감소가 됐어요. 자, 지금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그만큼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살아나기 좀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비트코인이 몇 프로 올라가서 얼마 넘어가서 이렇게 거래가 늘어난 게 아니고,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쵸? 이때는 보면은 6% 올려놓고 다음날 조정일 때도 거래가 줄었고, 그 다음날 1%, 장중에 2% 넘게 올라갔음에도 거래가 좀 줄은 모습이고, 6월 23일도 마찬가지예요. 들어 올렸다가 올라가면서 거래가 점차 줄어가지고 하락세로 전환이 됐는데, 지금은 이번에 들어오고 나서는 계속 상승이 되면서 거래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종가로 9시가 됐는데, 시작이 됐는데 역시나 최근 5일 중에 가장 큰 거래가 좀 발생이 되면서 종가 마감이 좀 되었네요.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월요일까지 흐름은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일단은 가장 좋은 포지션으로 가려면 비트코인이 이제 2,900을 좀 돌파해 줘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있죠. 이제 이틀 남았어요. 그래서 월요일까지 2,900만 원을 돌파하거나 여기를 뚫어서 마감이 될 경우에는 3,000 초반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저항 돌파도 좀 만들어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주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6월부터 보게 되면 6월 둘째 주 13일부터 봤을 때 종가가 2,600만원, 이날도 2,700, 저번 주는 2,500. 근데 지금 자리 보게 되면은 이 3주 동안에 밀렸던 종가를 지금 다 회복해서 올라와 준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월요일까지 좀 유지가 돼야 돼요.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단기평 회복이 되는 첫 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은 조금 더 조정을 받더라도 상승세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분봉상 놓고 봤을 때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그쵸? 7월 이제 초부터 해가지고 탄력받아서 지금까지 올라갔는데, 아마 눌린다고 하면 한 2750 부근까지는 빠질 수 있는데 크게 이제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주력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어차피 단기 박스는 돌파가 됐으니까 주봉상에서 다음 주에 이제 단기평 회복되는지, 당장 3천만 원이 다이렉트로 가버리는 거는 좀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다음 주 되기 전에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오히려 강세가 나와버리면은 여기서 쭉 올라가 버리게 되면 다음 주에 조정장이 돼버려요. 조정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느슨하게 좀 올려주고 나서 약간 이렇게 눌러주는 폭이 나와서 이렇게 나와준다면 다시 다음 주에 재상승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히려 빠르게 올라간다면은 조금 불안한 부분도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주봉에서 너무 크게 또 올라가 버리면은 눌려요.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던 코인들 보게 되면은, 자, 이제 STP도 과거에 보면 이제 5월 30일 이렇게 급등이 돼 버렸죠. 주봉에서. 그럼 이렇게 급등이 돼 버리면 눌리게 됩니다. 자, 이번 주도 급등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확률적인 부분인데, 보통 이제 시세가 주봉에서 10% 이상 나오게 되면은 거진 다 눌렸어요.
자, 얘도 보니까 거의 장중에 40%가 넘어갔는데 다음 주에 10% 조정이 나왔고, 그쵸? 스트라티스도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리면 눌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전체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갖고 있는 지수 개념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좀 마감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 너무 크게 올라가 버려도 또 다음 주에 하락을 좀 맞이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자, 이제 9시가 넘었어요. 9시 넘어가지고 보니까 무비블록이 잘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무비블록이 시세를 잘 줬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유의사항 찍힌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줄여놔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어제 30%가 올랐네요. 오늘 아침 종가로. 그래서 지금 8%니까 거의 한 대략 40% 정도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5.6원에서는 이제 좀 털어야 된다. 털고 좀 빼야 된다라는 거. 자, 누사도 보면은 이 언제예요? 6월 1일 날 급등 나와 버렸죠. 이때 어느 정도 좀 시세를 줬기 때문에 좀 수량을 덜어내야 되는 이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반등 중 코인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이런 작업을 이어가야 된다. 스팀 달러도 마찬가지죠. 6월 5일 날 급등이 나와 버렸어요. 장중에 거의 100%가 갔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털어야 되겠죠. 그래서 털고 나서 또는 비중을 축소하고 나서 또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니까 이번에 좀 흐름이 완전히 좀 뒤바뀐 게 그 준메이저급 이상 요 이상의 코인들이 계속 조금 시세가 빠르게 회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두 가지 좀 타이틀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얌전히 있다가 스팀 달러처럼 급등이 나오는 애들은 반드시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자, 이번에 그 많이 걷던 애 뭐죠? 저기 스트라티스도 많이 눌렸어요. 그쵸? 이만큼 이렇게 단기간에 뭐 거의 100% 올라갔는데 다 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시세 준 애들은 최대한 그 좀 빼줘야 돼요. 세럼도 어제 잘 갔습니다. 15% 갔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얘도 좀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얌전히 있다가 급등 나오는 애들은 다시 눌릴 수가 있고, 우상향되면서 올라가는 애들은 갑자기 이렇게 시세를 줄 때 고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케이스가 발생됐을 때는 반드시 빠른 처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이거 시장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다시 이 타이밍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자, 왜 내가 이제 비트코인을 보고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 이제 일봉상에서 우리 좀 흐름을 좀 보자고요. 전체 흐름을. 자, 이제 좀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제 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때처럼 맞고 떨어져 가지고 지금이 이제 요런 자리인데, 요런 자리에서 반등을 줬다. 추세 맞고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밀려버려요. 자, 이번에 여기 2800 회복돼서 3000 초반 간다 그래도 3500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갔다. 자, 추세 근처까지 갔는데 여기서 밀려버렸어. 그러면 다시 2500에서 2400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3000 위까지 올라갔던 이번에 상승폭이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지금 작업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세가 전환될 때까지 또는 신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무리하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은 수익장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현금화하고 비중 축소하고 손실 부분이 있어도 수익 부분이 있어도 비중을 줄여가야 되는 자리다. 언제? 코인이 20% 이상 급등이 됐을 때 그런 작업들을 좀 해줘야 되고, 또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꼭 20%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뭐 무비블록 같은 경우 보면은 30% 올랐잖아요. 누사였나요? 뭐였지? 15% 오른 애가 있는데, 아까 걔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가 세럼이죠. 세럼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보면은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전에 빠지기 전 요 자리 있죠. 요 빠지기 전 라인은 회복이 돼줬어요. 장중에 일단 지금 1000원이 넘어간 상태니까. 그래서 요런 애들도 전 위치에 머물렀던 자리까지 왔다면 좀 줄여줘야 되고, 또는 20% 이상 급등이 되면은 줄여줘야 된다는 거를 꼭 명심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만약에 비트코인이 잘 올라가게 되면은 알트코인들도 다시 슈팅을 좀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슈팅을 안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어떤 시기에 맞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악을 보자는 거죠. 앞으로 잘 갈 거야 이게 아니고 최악의 시나리오로 봤을 때 다시 3천 뭐 초중반 맞고 밀리면 어떡하지? 라는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이 아직도 뭐다? 작업할 수 있는 시기 조건이 좀 주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게 지금 메이저 코인들, 준메이저 코인들,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이상 되는 코인들이 있어요. 기존에 요런 애들 위로 다 지금 거래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도 보면은 지금 거래 대금이 24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들어왔어요. 3천억. 거래 대금이 지금 3천억이라 그래서 이게 지금 2,800만 원짜리인데, 그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커지고 있고, 이번에 없었던 그 코인들의 어떤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메이저 코인으로. 비트도 오늘 최대로 들어왔죠. 이번 주 그 7월 들어와가지고 최대치고, 이더리움도 굉장히 많이 좀 들어왔고요. 그렇죠? 샌드박스도 꾸준히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알트하고 메이저 상관없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들어줬을 때는 반드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자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코인들이 많이 못 갔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으로 이거를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전혀 그런 시장이 아니고, 두 번째로 이제 또 봐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의 흐름이에요. 전체적인 흐름. 자,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는데 저도 요즘 해외 거래소하고 국내 거래소를 비교하면서 보거든요. 근데 비교하는 게 이제 가격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흐름을 비교해요.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얘네가 이렇게, 자, 국내는 다 이렇게 빠진다. 해외도 이렇게 빠져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좀 얘네 뭐 빠질 때 좀 반대로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흐름이 조금은 차이는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 군데 중에서 지금 한 군데가 변동사항이 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걔가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는 자리가 좀 포착이 됐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나머지 거래소 애들도 좀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졌어요. 근데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고 약간 요 정도 있죠. 이렇게 빠졌다가 약간 횡보세 요게 하나 있고, 빠지다가 횡보 나오다가 이제 살짝 돈, 약간 요 정도의 차이는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두를 치고 가고 있는 그 코인 거래소의 코인들의 어떤 흐름이나 거래량이 동일하게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찾아보면 다 나올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주가 되기 전에 거래 대금 요거를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지금 증시 쪽이나 부동산 쪽은 팔리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안 팔리죠. 매물 쏟아지고 있는데 사는 사람이 없고, 증시는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막 자꾸 저점이래요. 주워 담아야 될 자리래요. 아직 아닌데, 그러니까 주워 담아야 한다는 부분이 맞을 수는 있는데 너무 의심 가는 데가 많아요. 찝찝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주워 담기가 좀 그래요. 코인 시장은 많이 빠졌는데 바닥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약간 증시와 반대로 봤을 때 코인이 지금 인버스 역할을 좀 해주고 있어요. 인버스. 다른 애들 다 고점 치고 있을 때 꺾이고 있는데, 얘는 밑점에서 이제 치고 이렇게 반대 현상으로 좀 뒤집어져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아직도 상승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뭐 방송상에서 뭐 여러 번 좀 계속 이제 뭐 7월, 6월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얘기를 해도 계속 추가 매수를 하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죠? 추가 매수 부분에 있어서. 근데 추가 매수는 꼭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이때처럼 맞고 떨어질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라는 게 바뀌어야 되고, 시세가 전환이 돼야 돼요. 저항을 뚫든지 추세를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뭐 3,500을 돌파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수가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딱 한 단계라도 바라본다면 아직 추세까지는 돌파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승에 너무 모든 걸 쏟아부으면 안 돼요. 지금 쏟아부은 분들 중에서는
상승이 됐을 때 내가 비중 줄이고 털어야지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괜찮은데 내가 단가를 다시 확 낮춰가지고 길게 한번 봐야지라고 하는 거는 아직 좀 시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오히려 또 다른 리스크가 출현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내년 중순까지는 조심하자. 그리고 최대로 길게 봤을 때는 25년도 비트코인의 어떤 과세 적용할 때 그 전까지의 시장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미국에서도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규제를 자꾸 좀 만들자라고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나 해외나 규제가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추진하려고 하는 건 많은데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짜임새 있게 딱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활성화가 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코인 할 때 아마 과세 적용하는 부분이 또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당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적용되기 전까지의 어떤 그 전략을 길게 보유하지 않고 먹고 빠지고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시장이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8천만 원에서 지금 2천만 원 왔으니까 여기서 바닥을 치고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제가 보는 그림은 3천에서 3천 초중반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대신에 그거는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혀 무리한 흐름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은 일단 그게 중요해요. 그게 팩트로 좀 봐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좀 유일하게 또 봐야 되는 게 이번에 그 많이 올라간 코인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 트론이라는 코인인데 얘 차트 형태가 지금 다른 애들하고 많이 달라요. 유일하게 다른 애가 지금 트론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90원짜리가 저항자리거든요. 90원부터 95원까지가. 그래서 만약에 얘가 지금 여기 돌파를 못 해주면은 90원짜리에서 95원 돌파가 안 되면 붕괴가 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상을 봤을 때 이렇게 좀 선을 그어 놓고 만약에 이탈이 된다고 한다면, 추세가 붕괴가 된다고 했을 때 오늘자로 한 9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장중에 이제 조정이 많이 나오면 이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혹시라도 깨진다면은 트론이를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또는 얘 마찬가지로 비중을 줄이던지, 전에 이제 뭐 빠졌던 70원짜리에서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반드시 좀 관리는 필요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바닥 외 거래량, 한 번 들어온 거래량을 지금 꾸준히 가고 있죠. 얘도 이제 좀 코인 치고는 튼튼한 애인데 거래가 15일날 한 번 들어왔어요. 6월 15일날 대량 거래가요. 그쵸? 그때 이제 장중에 엄청 흔들었다가 반등 주면서 좀 우상향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를 제대로 준다고 한다면 100원 돌파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1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원도 따지고 보면 프로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일부 좀 비중을 좀 축소하고, 만약에 90원에서 95원 돌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차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빠지게 되면 한 85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상황을 좀 보고 다시 한번 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